겉으로 보기에 민호의 식당은 번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정산을 마칠 때마다 통장에 남는 숫자는 그의 땀방울보다 훨씬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건물주 서윤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새로운 임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주변 상가의 공시지가가 올랐고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었습니다. 민호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식재료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는 것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공간의 가격이었습니다. 손님이 많든 적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매달 빠져나가는 거대한 고정비는 식당의 모든 이익을 집어삼키는 블랙홀 같았습니다. 그는 요리를 팔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임대료를 벌기 위해 몸을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고 거리는 예전만큼 붐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상가의 권리금과 임대료는 내려올 줄 몰랐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자산 가치에 묶여버린 외식업의 구조는 현실의 경제 흐름과는 동떨어진 섬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환대는 계산으로 바뀌었고 요리의 즐거움은 숫자의 압박 아래 질식해갔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사랑했던 일이 무너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서윤 역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장부에는 비어가는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임대료를 낮추면 건물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이는 곧 은행 대출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민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계약 연장이 아니라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더 이상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파는 것은 요리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자가 아닙니다. 민호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들었던 주방 도구들이 하나둘 박스에 담겼습니다. 무거운 고정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순간 역설적으로 그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거대한 공간에 종속된 자영업자가 아니라 자신의 기술을 어디에 담을지 고민하는 자유로운 요리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텅 빈 민호의 가게를 바라보며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건물의 가치는 더 이상 높은 임대료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가치가 창출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요. 자산의 구조 조정은 피할 수 없는 파도였습니다. 그녀는 벽에 붙은 임대문의 전단지를 떼어내고 새로운 형태의 공간 활용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민호는 작은 공유 주방에서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매장도 무거운 임대료도 없지만 그의 요리는 배달과 팝업 스토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았습니다. 왜곡되었던 고정비의 사슬을 끊어내자 본질인 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민호는 다시 웃으며 펜을 잡았습니다. 앞서 얘기는 외식업 위기, 경기 침체가 아닌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 조정의 신호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한국 외식업의 붕괴는 소비 위축, 자영업 과잉, 세대 변화의 문제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현상을 묘사할 뿐 왜 외식업이 특히 더 빠르게 무너지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배후에는 상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고정비 구조의 왜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은 부동산 구조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업종입니다. 매출 변동성이 크고 임대료 비중이 높으며 가격 전가가 어려워 구조적 충격을 흡수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외식업 폐업 증가는 자영업의 실패라기보다 상가 부동산 구조가 더 이상 실물 경제를 지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외식업 위기의 본질은 임대료가 경기와 연동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매출은 경기, 소비 성향, 유행 변화에 따라 급격히 흔들리지만 임대료는 계약 기간 동안 고정됩니다. 상권이 형성되면 임대료는 선행적으로 상승하고 경기 침체 시에도 하방 경직성을 보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외식업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운영돼도 경기 하강 국면을 버틸 수 없습니다. 상가 부동산은 미래의 상권 수익을 현재 임대료에 선반영합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않아도 임대료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외식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영업이익으로 축적되지 않고 임대료 형태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전됩니다.
외식업은 점점 이윤 산업이 아니라 현금 흐름 전달 통로로 기능하게 됩니다. 외식업 위기를 경쟁 과잉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흐립니다. 실제 경쟁은 음식점들 사이가 아니라 부동산이 외식업을 매개로 서로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업종과 자본만 살아남고 메뉴 혁신이나 서비스 품질은 부차적 요소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프랜차이즈만 생존하고 개인 점포는 탈락합니다. MZ세대의 회식 기피, 배달 선호는 외식업 위기의 직접 원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미 취약해진 구조를 무너뜨린 마지막 자극에 불과합니다. 임대료 부담이 합리적이었다면 이러한 소비 변화는 흡수 가능했을 것입니다. 즉, 소비 패턴 변화는 문제를 만들기보다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외식업 지원금 소비 촉진 정책은 단기 처방일 뿐 구조를 바꾸지 못합니다. 임대료라는 핵심 고정비가 손대지 않은 채 유지되는 한 지원금은 부동산 수익을 보조하는 역할로 전환됩니다. 외식업 문제를 외식업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접근 자체가 문제 진단의 오류입니다. 한국 외식업 위기는 자영업의 실패도 소비자의 변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가 부동산 구조가 실물 경제의 수익 창출 능력을 초과하여 설계된 결과입니다. 외식업은 그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해법 역시 외식업 지원이 아니라 임대료 구조와 자산 기대 수익에 대한 근본적 재조정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외식업은 구제 대상이 아니라 구조 전환을 요구하는 경고등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